잠시 후 오른쪽 강변북로 입구로 진입하세요.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 하십시오. 현재 주행도로는 강변북로입니다. 전방 5.1km까지 21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전방 4.7km까지 21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300m 앞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앞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안전운전하십시오. 어떻게 전방 3.1km까지 15분 가량 정체가 예상됩니다. 당시에 세월호를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저는 그 정권이 파괴됐다고 봐요. 사실은 이거 시발점이 된 것이 세월호다. 네. 근데 이것은 정치적인 사안이 아닌 것이죠. 그 인간의 생명에 관한 것인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아직도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때문에 정권을 잃었어. 네. 이런 좀 뭐랄까요? 좀 자기 어떤 피해의식 같은 것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이 유형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 때문에 세월호 언급을 할 때 사실은 이
그 자유한국당의 지도부를 포함해서 네. 다수 의원들이 거기서 웃음을 터뜨립니다. 지난주에 틀어주셨잖아요. 네, 육성을. 예. 깜짝 놀랐습니다. 음. 그때는 사람들이 경직돼야 정상이거든요. 우리 정 최고위원이 저런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네. 그러고 말리고 굉장히 사람이 좀 이 숙연해지거나 예. 깜짝 놀라게 돼 있는데 웃음을 터뜨렸다는 건 공감의 표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정 최고위원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굉장히 세월호에 대해서 잘못된 의식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건 아닌가. 네. 이건 좀 치유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뭐 세월호 얘기만 나오면 다 막말이냐 정의경 최고위원 그런 그렇게 말을 했는데 받아친 것 자체가 예. 못 깨닫고 계신 거잖아요. 아니 그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여당일 때 세월호 진상규명 방해한 흔적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한 시선이 고울 수가 없어요. 저는- 이 점을 인지하고 전 지금도 납득되지 않는 게 네. 오후에 그때 이제 중대본에 나타난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네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고 하는데 아이들을 왜 이렇게 먹고 합니까? 네. 배 안에 갇혀 있습니다. 아, 배 안에 음. 이 이야기가 그냥 보도를 탔는데 네네. 전 지금도 납득이 안 돼요.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네. 자유한국당은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네. 그 부채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 지금 부채의식이 있어야 되고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지금 늦었지만 네네. 지금이라도 예.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일본과 우리가 지금 뭔가 일정불사의 분위기다. 이 순신 정신으로 자기 무장을 하자. 12척의 배는 일본의 그 몰려오는 침략자들의 이 선단에 비해서 정말 보잘것없었지만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이제 영화 명랑이 이게 1000만 명 이상 본 이유가 그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세월호는 빗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네네. 전혀 다른 맥락의 사안이잖아요. 네네. 아니 그게 해상 사고라 하더라도 그게 왜 해전과 비교됩니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자유한국당의 피해의식, 세월호에 대한 피해의식이 지금부터라도 바뀌어야 한다. 이건 네. 자유한국당을 위해서 그러하다. 예. 이런 충원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민주평화당 소식도 한번 좀 네. 얘기해봤으면 좋겠는데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 의원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데 네. 갈등의 원인이 뭐예요? 갈등의 원인은요.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네. 결국은 당권. 당권. 당권이라 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뭘까요? 공천권이죠. 뭐. 공천권이죠. 공천권에 대한 파워 게임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공식적으로 당 대표는 정동영 의원인데 내부에서 다수 이 정 대표에 대한 비토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제 의총이 비공개로 그것도 국회 밖에서 열렸는데 의총에서 14명입니다. 현재 의원이 거의 다 참석을 했는데 유성엽 의원이 자, 정동영 대표 물러나시오 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동영 대표가 당연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잖아요. 네네네. 자기 물러나라는데 손학규 대표하고 지금 마찬가지 처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마디를 하죠. 어허, 이 원로 정치인 한 분이 당을 분열로 몰아넣고 있다. 직격탄을 날렸어요. 그 원로 정치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박지원 의원입니다. 네. 박지원 의원이 또 한마디를 했어요. 허허, 저분이 6km 앞까지 직진입니다. 하니까 이 기사화가 많이 되지 않느냐. 민주평화당이 이렇게 또 맞받아쳤어요. 지금 이게 날이 서 있습니다. 날이. 그래서 저는 이게 분당 수순으로 가고 있다라고도 많이 해석을 하시는데 저도 지금 아주 판이 깨지기 직전에 아슬아슬한 상황입니다. 민주평화당에서 나가서 또 신당 창당하면은 20대 국회에서 3번 당을 창당하는 셈이 되네요. 민주당을 나간 이후 예, 그렇죠. 20대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지난 총선을 치렀던 것이고요. 네. 호남에서는 상당히 선전을 했었고요. 네. 지금은 그 당이 또 쪼개졌고요. 예. 또 쪼개질 것인가의 기로에 있는 것이죠. 이런 역사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게 굉장히 놀라운 연쇄 반응이긴 한데 예. 어떤 결과를 낳을 것인가 네. 우리가 예의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의사. 네. 내일 총선이 치러진다면 그 결과는 그대로 이 지금 여론조사를 반영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은 이 120석이 여론조사예요. 네. 그런데 제가 항상 양당 프리미엄을 드립니다. 네. 중간에 3개 당이 더 있긴 하지만 네. 지금 여당과 제1야당의 프리미엄이 있어요. 음. 그래서 민주당이 30석을 더 드리고 있는데 150석이죠. 네. 과반이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이 이번 주에 아주 잘했느냐? 열심히 노력하고는 있지만 풀어야 할 문제가 여기가 안 풀렸어요. 네. 어제 제가 이해찬 대표가 그 공동 발표문을 합의문으로 좀 이끌어 올리셨다면 네. 150석 드렸을 텐데 149석이고요. 네. 지금 여론조사 그대로 반영하면 자유한국당은 네. 사실은 60석인데 예. 프리미엄 30석을 더 드려서 네. 90석입니다. 예. 지금 정미경 최고위원의 네. 발언 얘기했고요. 김성원 저 의원 음주운전 방조했잖아요. 네. 그래서 88석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예. 전향적으로 1+5 회담을 받고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모두 발언이 뭐 대통령보다 길었지만 할 얘기 다 하는 게 야당의 역할이니까 네. 점수 드리려고 그랬는데 다른 의원과 최고위원들이 이거를 자꾸 아이고 빼주시네요. 도와주지 않으시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화이팅. 화이팅. 2020 의석전쟁 최영희 프로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당첨자는 홈페이지에 남기겠습니다. 김영민 라이브 오늘 수사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대한민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송영숙이라고 합니다. 동시를 쓰는 신인으로 2017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손자가 셋이거든요. 손자가 셋인데 얘네들한테 선물을 주는 거가 좋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2권을 냈는데 3명 중에 이제 2 손자 손녀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이제 그 동시집 이름을 제목을 붙였거든요. 하나가 남아 있어요. 아직 그래서 지금 숙제로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해야 될 일이구나. 1k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당신의 오늘이 대한민국 100년의 역사입니다. KBS 58분 날씨.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태풍특보 구간이 더 확대됐습니다. 현재 제주 전해상과 남해 먼바다, 서해남부 남쪽 먼바다를 비롯해 제주도와 전남 거문도와 초도에도 태풍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재 태풍 다나스는 서귀포에서 남서쪽으로 약 350km 떨어진 해상에서 1시간에 30km의 속도로 북상 중입니다. 내일 새벽에 제주도 서쪽 바다를 지나 내일 오전에 진도 부근에 상륙한 뒤 전남 해안가를 지나 남부 내륙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일 밤에 동해상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때문에 내일 밤까지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드는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태풍이 밀어올리는 많은 수증기의 영향으로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 곳곳에는 이미 200mm가 넘는 매우 많은 비가 내린 상태인데요. 내일까지 이 지역에는 100mm에서 곳에 따라 500mm 이상의 물폭탄이 더 떨어지겠고, 그 밖에 남부지방과 강원 영동에는 50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서울 등 대부분의 중부지방에는 10에서 70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남부지방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며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만큼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9.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600m 앞에 시속 8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오후 7시입니다. 저녁 종합 뉴스. 5호 태풍 다나스가 오늘 밤 제주에 상륙해 최고 7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벌써부터 주택과 도로 침수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구성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항의하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사태를 해결할 국장급 협의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일본의 반감을 가진 70대가 일본 대사관에 차를 몰고 진입을 시도하다 지지당하자 불을 질러 숨졌습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여야가 본회 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6월 국회 임기 내 추경안 처리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가 북상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길목인 제주는 장마전선 영향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등 저녁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제주 연결의 현장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김가람 기자, 현재 제주 상황 어떻습니까? 제주는 새벽부터 장마전선과 북상하는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라산 삼각봉에 3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가운데 성산과 우도에 20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고 서쪽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도 100mm가
mm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주택과 도로 침수가 잇따라 소방 당국에는 20여 건의 피해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내일 밤까지 제주 전역에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산지에 많게는 500mm 이상, 그 밖의 지역에는 100에서 2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다며 철저한 대비를 주문했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는 오후 3시 현재 시간당 16km 속도로 서귀포 남서쪽 430km 부근 해상을 지나고 있는데요. 내일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 제주시 서북서쪽 약 90km까지 북상해 제주에 가장 가까워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태풍 경보가 내려졌고 다른 바다에도 풍랑특보가 발효돼 태풍 운항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공항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300여 편에 가까운 항공기가 결항하거나 지연 운항하는 등 큰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내일은 전국이 태풍 다나스의 영향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방송센터 이유민 기자를 연결해 현재 태풍 상황과 대비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유민 기자, 태풍이 언제쯤 우리나라에 상륙할까요? 네, 태풍 다나스는 제주도를 통과해 내일 오전쯤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걸로 보입니다. 이후 북동 지나면서 남부지방을 관통하고 내일 밤 동해를 거쳐 한반도 밖으로 빠져나갈 전망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태풍은 바람보다는 비 피해를 조심해야 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소형 태풍인 다나스는 바람의 강도는 비교적 약한 편이지만 많은 수증기를 뿜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장마전선과 구름대가 합쳐지면서 전국에 비가 올 걸로 보입니다. 특히 일부 지역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질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남해안과 지리산에는 많게는 500mm 이상의 비가 올 걸로 예상됩니다. 비는 일요일인 오전에 서쪽 지방부터 그칠 전망이어서 태풍이 완전히 물러갈 때까지는 비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비가 필요할까요? 네, 먼저 집중호우가 내리는 지역의 주민들은 돌 내에 비가 새거나 무너질 수 있는 폭풍이 조심해야 합니다. 또 건조와 함께 하수구와 비수대 정리에 미리 높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태풍과 한국의 비상에 대비해 비피로와 부분에 피해주셔야 합니다. 비상 상황 시 연락을 취해 동물관을 찾는 지자체와 민원업체 등에 재난 관련 기관에 연락처를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람 상당수가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계단에서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용의자가 현장에서 붙잡혔는데도 한국인이 방화범이라는 의원 비어가 인터넷에 퍼져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도쿄 이민영 특파원입니다. 일본 교토의 3층짜리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어제 오전 불이 날 당시 건물 안에는 70명 넘게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30여 명이 숨졌고 30여 명은 크게 다쳤습니다. 특히 3층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마지막 계단에서 1km 많은 앞에 희생자들이 시속 발견됐습니다. 10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중독, 옥상문이 잠겨 있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사건 직후 현장 부근에서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간교 지역 600m 회사의 앞에 시속 41살 아오다 신지, 100km 과속 단속 이 회사에 구간입니다. 근무한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도 심한 화상을 입어 아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체포될 당시 이 회사가 자신의 소설을 표절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방화범이 한국인이고 방화는 한국인의 습성이라는 등의 유언 비어가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 1km 앞 갈매동굴은 톨게이트입니다.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차로입니다. 일본 네티즌들이 한국인의 보복 범죄라는 가짜 뉴스로 혐한 감정을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일본 사법당국 관계자는 현재 분위기를 틈타 의도적으로 헛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여야가 잠시 본회의 후 일정을 놓고 갈매동굴은 협상했지만 결국 톨게이트입니다.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까지 여당은 협상을 이어가 보겠다는 입장이지만 6월 국회 회견에 KBS가 정상 출연하겠습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두 차례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전에는 3당끼리 오후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만났는데 회동은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 소집은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한국당은 해임 건의안이 안 되면 국정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희상 의장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이틀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하는 안, 일본 규탄 결의안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여는 안 등 중재안을 내놨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추경을 본무로 한 정쟁에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한 번은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닥치고 추경만 하라는 거라며 안보 파탄, 경제 파탄에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을 놓고 전혀 의견 접근이 안 됐다며 똑같은 주장만 반복됐다고 전했습니다. 여야 3당은 합의가 불발되자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여당이 강경한 입장만 고수한다며 규탄했고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 시각인 자정까지는 추경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와 관련해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고위 관계자는 오늘 한일 군사정보 보호 협정 파기 가능성이 검토된 적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하고 아직까지 아무런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지만 모든 옵션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 등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화학물질 등에 대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필요하면 신규 화학물질의 신속한 출시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출규제 품목 관련 업체로 확인한 기업의 경우 시급한 국산화를 위한 실증 테스트 등으로 연장 근로가 불가피하다면 특별 연장 근로를 인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마크 네퍼 미국 국무부 한국-일본 담당 동아태 부차관보가 한일 갈등에 대해 양국이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 방송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방송은 네퍼 부차관보가 현지 시간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미국의 중재 가능성을 묻는 말에 한일 정부 당국자들의 지혜가 필요한 문제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1km 사건 앞 등 일련의 벌레 국제기관 휴게소입니다. 사안과 관련해 오일뱅크, 주유소와 국방수권자로서 책임을 오일뱅크 느끼며 청산소가 있습니다.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엄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있다고
정부안에 포함돼 있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던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을 별도로 입법화한 것으로 적용 대상은 국회의원은 물론 국회와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의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공무원과 공직 유관단체 임직원 등입니다. 국회 앞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온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오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등 국회 앞에서 4차례 민주노총 집회를 주최하고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 차단벽을 뚫고 국회에 진입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르도록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KBS가 어제 9시 뉴스에 일본 제품 불매운동 관련 보도에서 자유한국당 로고를 노출한 데 대해 양승동 사장의 사퇴를 요구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KBS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선동 편파 방송이자 정치, 선거 개입이라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즉각 제소하고 민형사적 고소 고발 조치와 함께 수신료 거부 운동을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도 책임자 전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KBS는 입장문을 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 화제가 되고 있는 동영상 파일을 앵커 뒷 화면으로 사용하던 중 해당 로고가 1초간 노출되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동영상 파일에 포함됐던 자유한국당의 로고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해 2090선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어제보다 27.81포인트 오른 2094.36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8.91포인트 오른 674.06으로 마쳤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의 환율은 4원 30전 내린 1174원 50전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주요 스포츠 소식을 박주미 기자가 전합니다. 프로야구 롯데의 양상문 감독이 최하위로 처진 성적 부진을 이유로 이윤환 단장과 함께 전격 사퇴했습니다. 양상문 감독은 오늘 발표된 구단 보도자료를 통해 응원해주신 팬들께 좋은 경기를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면서 이 단장과의 동반 사퇴를 통해 선수단 분위기가 반전돼 강한 원팀으로 도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롯데는 올 시즌 거듭된 부진 속에 전반기 동안 34승 2무 58패로 KBO 리그 최하위를 기록 중입니다. 롯데는 공필성 수석 코치를 감독 대행으로 선임해 후반기 반전을 노립니다.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이 세계선수권대회 사브르 개인전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랭킹 2위에 올랐습니다. 오상욱은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대회 사브르 개인전 결승에서 헝가리의 사트마리를 15대 12로 이겨 우승했습니다. 양궁 국가대표 이승윤이 2020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열린 이벤트 대회 프레올림픽 개인전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김우진을 세트 승점 6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KBS 뉴스 박주미입니다. 오늘 밤은 충청도와 남부지방 제주도의 장맛비가 이어지겠고 내일은 전국이 태풍 다나스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현재 장맛비가 내리고 있는 고흥군과 여수시, 완도군 등 전남 지역과 부산, 경남, 창원, 통영, 거제, 제주도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호우특보가 내려진 지역에는 시간당 50mm 이상의 폭우와 함께 강한 바람도 불 것이고요.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합니다. 내일은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 해안 지역에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도에 100에서 최고 500mm, 강원 영동, 영남과 호남에 50에서 150mm가 되겠습니다. KBS 제1라디오 저녁 종합뉴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지원, 이상호였습니다. 지금 시각 7시 20분입니다. KBS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익이나 기타 이익을 도모하는 허위 정보는 더 기승을 부릴 테고 이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정쟁까지 더해지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익의 눈으로 진실을 대하는 건 결국 모두를 위태롭게 합니다. 허위와 진실을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고 우리 사회의 새로운 거짓과 조작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두 분 의원 모시고 1대1 토론으로 짚어보려고 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듭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십시오.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KBS 모바일 콩, 트위터 계정 KBS 오픈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이 KBS 열린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날카로운 의견과 뜨거운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살아있습니다. 토론이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토론, KBS 열린 토론. 토론은 라디오가 진짜입니다. 진짜 토론, KBS 열린 토론. 자, 그럼 오늘 토론에 함께해 주실 두 분의 논객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홍보소통위원장이시고요. 허위조작정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이시기도 하시죠. 권칠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권칠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한국당 미디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중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성중 의원입니다. 자, 총선 9개월을 앞두고 가짜뉴스 대응전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이 여야 두 분 전문가위원회 1대1 토론으로 한번 깊이 있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영상으로도 함께 해주실 수 있는데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KBS 1라디오를 검색하시면 지금 바로 저희들이 토론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도 눌러주시고 의견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KBS 열린 토론은 팟캐스트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또 재방송도 됩니다. 자, 이렇게 함께할 방법까지 안내해드렸고요. 오늘의 토론 주제, 정치권 가짜뉴스 고발전 승자는 있나? 본격적으로 시작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아마 오늘 이제 가짜뉴스에 관련된 이야기는 또 각 당이 보시기에 정말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의 조작이나 허위는 좀 교정될 필요가 있다라는 쪽에 이제 아마도 초점이 둬서 이야기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권칠승 의원께 여쭙겠는데, 가짜뉴스라는 단어로 많이 통용되는데요. 저희 학계에서는 사실 이 부분이 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아마 허위 조작 정보라는 좀 더 구체적인 개념을 쓰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 주시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상적으로는 뭐 가짜 뉴스라고 이렇게 통용을 하는 게 가능하겠지만, 이게 이제 법적인 문제로 이제 행위 제한을 가할 때는 엄격하게 좀 규정하는 게 맞겠다라는 게 이제 저희들 논의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라고 하는 그리고 또 조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조건 없이 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이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보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허위 정보를 가지고 사실을 오익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 이제 출발 단계에서는 이제 좁은 범위에서 엄격하게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맞겠다 싶어서 또 검토 이제 정부에 6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범위를 정했습니다. 이게 그 가짜뉴스라고 그러면 또 가짜 진짜 구별해야 되고 또 뉴스 300m 앞에 졸음 쉼터가 있습니다. 표현의 진짜 정책적인 용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위성, 즉 거짓이냐, 그다음에 조작의 의도를 가지고 널리 퍼뜨리느냐, 이렇게 좁게 정리를 해서 문제시되는 걸 걸러내는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마찬가지로 이제 여당에서도 어쨌든 가장 위험한 어떤 이 허위 조작 정보는 좀 구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럼 박성중 의원께 여쭙겠는데, 그 미디어 특별위원회 운영하시잖아요. 일단 최근에
자유한국당 팩트체크에서 예. 대통령에 대한 팩트가 한 번도 없습니다. 민주당도 거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너무하다.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신문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한다면은 뭐 우리 저 사회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신문이 한 12,000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최근에 황색 언론이라 해서 언론법이 개정돼가지고 이제 혼자서 신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을. 인터넷 신문 그래서 1년에 지금 1,000개, 1,500개씩 생산됩니다. 예. 그게 황색 신문인데 이들이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해서 이제 과장하게 한다든지 선정적으로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런 황색이라서 전반적으로 정부적인 성향이 훨씬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곁들여서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은 역시 이제 게이트키퍼로서 요사 이제 젊은 층 이런 데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포털 네이버라든지 네이트라든지 예. 다음이라든지 특히 뭐 네이버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런 네이버가 하루에 들어오는 인구가 2,500만 내외가 됩니다. 엄청납니다. 그런데 그게 상당히 그 상단에 뜨는 이런 그런 것들이 대부분 다 친언론, 친정부적이고 야당을 까는 거나 까는 뉴스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뜨고 저희들 친 뉴스는 거의 올라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런 알고리즘도 우리가 공개를 하라 해도 공개를 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해서 하여튼 그런 이런 미디어 환경 굉장히 불리하다.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유튜브는 어느 정도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봐서 저희들의 환경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비하지 않으면 원사이드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해서 저희들 미디어 환경이 그렇게 발생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 환경이 전반적으로 아무래도 야당이 좀 불리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지 않을까 하는 잠깐 발언해도 될까요? 네. 예, 예. 2016년에 우리나라가 언론 자유주 지수가 세계 70이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2017년에 63이었거든요. 2018년에 43입니다. 올해는 41입니다. 국경 없는 기조였고. 예, 그래서 좀 아시아 1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객관적인 지표로 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매우 과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정말 팩트 체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뿐만 아니라 지금 또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보면 민노총이나 이런 것에서 이제 방송국의 주요 보직에 있어서 지금 야당이 불리하다 이런 이제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민노총에서 정부를 강력하게 비난하면서 지금 그렇죠. 사이 안 좋은데요. 예. 왜 그러면서 지금 파업도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과 좀 다르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반론을 좀 하겠습니다. 국경 의사에서 자유지수라는 것은 뭐 그렇게 약간의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건 상당히 또 다른 기준이기 때문에 신뢰도 지수를 보면 또 엄청 낮습니다. 신뢰도 굉장히 낮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방금 민노총을 이야기했지만 뭐 여기 KBS니까 MBC를 이야기하겠습니다. MBC 같은 경우는 사장님 전부 노조의 위원장 출신입니다. 부사장 마찬가지입니다. 본부장도 거의 노조 위원장 부위원장 출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지금 현재도 완전히 뭐 80%가 잠깐만요. 그게 왜 불리하죠? 민노총 아니죠. 민노총 출신들이 전부 장하고 있기 때문에 톨게이트입니다. 요금은 3,400원입니다. 아무래도 이어서 330m 앞 우회전입니다. 지금 잠깐만 내가 이것까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민노총이 뭐 약간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그럼 나는 짜고 치는 고소리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최저임금이라든지 근로시간 관련 탄력이라든지 이런 관계 약간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것이지 결국 함께 간다 그런 차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이게 상당 부분 또 해석에 관련된 거라 가지고요. 근데 그 박성준 의원님 그 대처하시는 것 중에는 허위나 조작된 것들에 대한 대처 내용들은 없나요? 이게 편향성하고 또 다른 거라서. 당연히 허위 조작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미디어 그 관련 주 임무가 그 공정을 내는 우회전입니다. 또 너무 한쪽으로 편향된 이런 거에 대한 주 기능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언론학자로서 말씀드리시면 이게 편향성을 보는 것과 그다음에 허위를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걸 갈라내는 것은 같이 가긴 하지만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양쪽 다 해당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00m 앞 의정부 지원시설단지 포천시청 방면 우회전입니다. 잡혀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이제 보시는데 또 보면은 이게 가짜 뉴스나 허위 정보의 유통망이 유튜브다라고 또 불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여당에서 제기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은 일반 언론에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포털에 가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가서 하면은 그게 수많은 댓글이 달립니다. 그게 수많은 공감 비공감이 달립니다. 그 댓글에 보면은 가짜 뉴스 어마어마히 많습니다. 실제 그 숫자는 유튜브에 300m 앞 우회전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미디어 전체를 보면은 아직도 완전히 기울어진 많이 운동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왜냐면 이제 편향성으로 제가 자꾸 사실관계 다루는 게 이제 댓글 부분에서 나오는 허위 정보를 일단 말씀하셨는데 댓글도 그렇고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하나의 어떤 가치를 전달하는 뉴스가 될 수 있고 정보가 될 수 있고 다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미디어의 전체 개념으로 봐서 그렇다는 겁니다. 유튜브가 그러면 허위 조작 정보의 유통망으로서 문제는 크지 않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있을 수는 조금 있다 이제 뭐 진행되겠지만은 있을 수는 있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에 따라서 저 뭐 허위 조작 정보도 있고 가짜 뉴스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진짜적인 팩트도 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과장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권채승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유튜브. 우선 이제 뭐 방송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하면 이 보도의 객관적인 외형을 두고 이게 기울어졌나 안 기울어졌나를 판단하고 기울어진 게 있으면은 당연히 뭐 중재 요청이나 어필을 하셔야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갔다, 그 사람이 출신이 뭐다 이런 걸 가지고 판단을 해버리면 그건 객관적이지도 않고 예측 가능성도 전혀 안 맞죠. 그래서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디어 뭐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이 그동안에 언론, 제도권 언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던 방식들을 이제 개인이 전 세계를 향해서 방송할 수 있도록 터놓은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만큼 검증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가지고 또 의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의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걸 넘어서 어떻게 잘하면 이게 굉장히 상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